네,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드리자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이렇게 5분이 장관 내정자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떤 인사분들인지 사실 제가 좀 들어본 분도 있고 또 낯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권순우 문선위원님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거 녹음하고 이제 올리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기사가 나와 있겠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분들을 임명하게 된 배경보다는 의미에 제가 포인트 맞춰서 말씀 좀 드릴게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소위 무상급식, 예, 그죠? 그거를 일단 이슈화를 시켰던 분이고, 그렇죠. 성공시키신 분이고, 네. 예, 그런 일단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사실 그동안 이제 교육 그 예산을 갖고 좀 관치 교육이라고 할까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교육부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가 기존에 이제 거대한 권력을 갖고 휘두르던 그런 권력을 지방교육청으로, 그러니까 각 시도에 교육감이 있잖아요. 네네. 각 시도에다가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면서 교육부의 힘을 좀 쫙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번 인선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갔던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인혜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검찰 개혁에 관한 책을 같이 쓰셨던 분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 혹시 그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트윗하고 페북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엠바고라면서 카톡이 찍 날라오는 거야. 올리지 말았어야 올리셨어요? 되는데. 공해질 실패. 좀만 참지, 좀만. 진짜. 그래서 바로 내려버렸지. 네. 보니까 안경환 네. 교수님, 이분이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어요. 서울대 법대에서 이제 헌법 법철학, 네. 예, 이런 거 좀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게 앞으로 검찰 개혁이 핵심 과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 이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최초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법고시로 법조인이 되지 않은. 예, 네. 이분은 그냥 법대 교수를 하셨던 네. 분인데 최초로 비법조인, 그렇죠. 예, 비법조인 조국- 판검사 변호사 출신 아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그거는 되었다는 조국 거. 민정수석이랑 예, 같은 결이네요. 같은, 그러면. 예. 네. 이건 뭐냐면 그 법무부를 문민화시키겠다.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를 그동안 장악하고 네네네. 있었는데 법무부를 진짜 이제 검찰에서 완전히 떼내고 문민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더군다나 이제 검찰 개혁이 중요 과제인데, 야, 검사들이 앞으로 못 깨기겠다는. 응? 왜요? 왜냐면은 다 제자들이야. 서울대 법대. 다 웬만하면 다 제자들인 거예요. 연세가 좀 되시죠? 예, 이분이 이제 68년생이었나? 70, 뭐 70이죠. 곧 70 되신 70이죠. 분인데, 예.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진짜 한참 또 스승이시거든. 그럼요. 개기기가 힘들 거야 이제. 아.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네. 국방부 장관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 네. 임명했는데, 이분도 해군 참모총장 출신 국방부 장관 처음이에요. 예,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그럼 육군이었나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주로 이제 육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상군사관학교 출신도 네. 임명을 하고, 그 뒤에 공군 참모총장 출신 국방부 장관도 한 번 나왔었어요. 근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은 최초예요. 그래서 육군이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국방 정책의 네. 변화가 기대된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의 김은경 네. 전 청와대 비서관, 이분은 혹시 저거 기억해요? 페놀 사태? 예, 예. 페놀 사태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페놀 사태 때 그때 이제 막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화 시키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야, 이거 4대강 사업. MB, 그렇죠. MB 너 죽었어 이 새끼.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대엽 고려대 교수님. 뭐 이분은 네. 그동안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싱크탱크 네. 우리 운영하면서 정책 분야에서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셨던 분이라서 네. 예,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를 네. 이 장관 임명을 통해서 딱 보여주고 있다. 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아주 제가 그 방송을 좀 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우리 그 문지지자들이나 노빠들 이렇게 쭉 모이면 공통적으로 박근혜를 극딜하는 것보다 MB 얘기가 나올 때 같이 그 공통적인 그런 공감대가 팍 뛰어오르는 게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내정자께서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4대강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낱낱이 뜯어주시기를 좀 우리 이분들도 그럼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할 텐데 우리 또 그 지금 의원들 중에 내정자들도 또 있으시고 예정이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이? 지금 뭐 도정환, 김영춘, 김부겸, 김현미 이렇게 네네. 그 의원 의원 출신 내분, 예. 네. 내부는 14일, 15일 아, 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지금 오늘 내정된 분들은 예, 아직은 이분들은 이제 향후 스케줄 이제 없고. 스케줄을 또 잡아야겠죠. 예.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 언제 끝날까요? 정말 예, 인사청문회 뭐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책에 대한 질의가 안 되니까 진짜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똥을 덕지덕지 묻힌 놈 새끼들이 먼지 좀 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랄하는 거 저도 보면 지금 역겨워 가지고 말이지. 보고 있으면 웃음밖에 안 나죠. 그 지난주 청문회에서 그 쏟아져 나왔던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그 야당 청문위원들은 제가 잠깐 그 영상 볼 때마다 만취 훌리건 같은 수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좀 이슈화가 됐던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그 우리 자랑스러운 원균의 후손이신 원유철 의원. 네. 예. 네. 제가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뭐 한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시진핑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코미디가 아니고. 재밌는. 연극 애들이고. 연습을 왜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지. 네. 아이고 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 한 명을 거명을 하기보다는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님 네. 그 후보 청문회를 할 분위기가? 때 아, 뭐 주로 이제 뭐 그 이슈가 된 게 뭐 5.18 때 그 건 가지고 이제 네. 공격을 하는데 네. 저는 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왜 씨발 자유한국당 니놈의 새끼들이 어? 니네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전두환의 없잖아. 후예들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도 무슨 주범 새끼들이 네. 뭐 잠깐 뭐 그 조금 연루가 됐다고 해서 네. 그 사태 주범인 놈들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갖다가 그걸로 그러니까요. 겁박을 하는 이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그러니까. 수가 있지? 거의 상상 초월이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우리 5.18 때 일종의 피해자죠. 그 버스 운전하셨던 분. 그분을 모셔다가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아니 니네들은 거의 와. 걔네들은 전두환을 갖다가 무슨 정치적 시조로 삼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저 정준길 대변인이 뭐 5.18 당시에 북한군 개입 의혹 해소하라 이딴 개소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놓고 그러니까. 시민 운전자 불러다가 앉혀놓고 진짜 상상 초월이야. 진짜 상상 초월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김희수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웃기는 일들이 그거 말고 분노하는 것도 있었고 좀 웃기는 것도 많았고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또 충격받았던 건 당황했던 건 이채익 위원이 자유한국당 자기가 DJ 정신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김희수 후보한테 행동하는 양심이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언제 아니 그 사람 지역구가 TK란 말이에요. 경북 지역구인데 아마 자기 그 지역구에서 행동하는 정신, 양심, 뭐 DJ 정신 이런 거 언급은 고사하고 아마
DJ 빨갱이라고 욕하고 다녔을 걸? 그럼요. 그래놓고 지금 어디다 대고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이 사람들의 그 몰염치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진짜 좀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와 양심이라는 게 정말. 아예 없는 사람들이구나. 철판을 깔아도 너무 깐다. 난 내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내가 좀 겸연 쩍고 그러니까. 낯짝 뜨거워가지고 진짜.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인두껍에 그 저 면상에다 그러지 않으면은 네. 뭐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되니까 이제 그 당 소속으로 뭐 의원질도 하고 있는 거고. 진짜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자유한국당 그냥 없애버려야 그 돼요. 자체로서. 네, 진짜 맞아요.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에요. 너무나 죄가 많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고쳤을 레벨이 아니죠. 그 원효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선되고 나서 후보 단일화 후단협 네. 나왔잖아. 네. 후단협이에요. 후단협 출신이야. 그때 원래 민주당이었어. 원효철이. 민주당이었어요? 아, 그래. 그래요? 민주당이었는데 그때 탈당하고 이해창 쪽으로 갖다 붙었지. 아 후단협 사태 때 어. 할당하고요. 후단협 사태가 아주 골 때려. 거기 뭐 저쪽 민주당 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저쪽 신한국당으로 뭐 여기저기 다 갔죠.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선수들도 몇 명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야 원유철이. 제일 출세한 것 같아요. 후단협 출신 중에서는. 그러게. 거기서 원내 총무도 하고 네. 원내 총무였나? 원내 대표였나? 뭐 하여튼 큰 감투도 썼잖아. 그런 그 당에서. 감투를 쓴 분이 그 수준이 연극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하시는 수준. 네, 대단하네요. 진짜. 뭐 옛날에는 뭐 민주당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아유 뭐 옛날까지 안 가고. 아니 뭐 당장 국민의당 보면 알잖아요. 국민의당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싹 우리 다들 2016년 모여 계시잖아요. 그때만 봐도 네. 우리 당 쪼개질 때 그때만 봐도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담했었는데 이제는 미래가 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이책 너는 DJ 정신 얘기하려면 새누리 자유한국당에 있으면 안 되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 탈당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뭐라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그러니까 평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수준이 일단 다들 너무 낮았고요. 청문위원들이 뭐 또 한쪽에서는 누가 그 정우택이랑 같은 당 아니랄까봐 또 졸고 있고 막 청문회 중에 홍문종 의원이라고 아니 걔네들은 왜 그렇게 졸아? 밤에 밤에 그거 허구한 하나 날 봐. 재밌게 바쁜가 봐. 재밌게들 네. 뭐 저 레크레이션 하고 열심히 국정을 노시느라 노시느라 예. 피곤하시겠죠. 예, 정말 암담합니다. 이런 수준들이 지금 계속 청문회 보고서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고 지금 안 넘겨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얘네들이? 뭘 원하고? 그러니까 뭐 딜을 하겠다는 건데 자기들도 뭐 하여튼 성과를 올리자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자. 지금 목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타깃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인질로 김희수 헌재소장을 인질로 지금 잡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국회에서 인준해야 되는 거는 장관들은 그냥 임명하면 돼요. 임명하면 되는데 헌재소장을 미끼로 우리 협박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한 명 내놔라. 한 명 내놔야 헌재소장 해준다. 뭐 이런 건데, 지금도 김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야. 네, 그렇죠.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권한 대행으로 쭉 하면 돼. 쭉 가, 쭉 그거 가. 괜찮다. 뭐 딱히 차이 나는 거 없어 별로. 그래 쭉 가고. 아, 그리고 임기 그분 1년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임기 끝나면 다시 연임 시키면 돼. 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가지고 네. 다시 임기 연장 시키면 되고 네. 나머지 장관들 뭐 다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뭐 이런 풍토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없어진 건데 우리가 뭐 옛날에 1990년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꼭 나왔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초반에 뭐 길을 잡아야 초반기 싸움? 나머지 결혼 생활이 편하다면서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뭐 엉뚱한 짓을 하죠. 야 물 가져와 뭐 이지랄하고 그러다 싸우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지만은 없지만. 근데 이 자유한국당 얘네들은 이제 수준이 90년대 이전인 거죠. 90년대 이전도 아니고 뭐 그 당의 대선 후보 홍준표만 봐도 뭐 한 4, 50년대 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반에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니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우리 말 안 들으면 뭐 임기 내내 괴롭힐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 봐도 그 법무부의 안경환 교수 그리고 국방부의 그 해군 참모총장 네. 출신 이거 보면은 송영무. 이 코드가 딱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코드가 절대로 그 부처의 기득권과 연결될 일이 거의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 코드에 일치하는 그렇죠. 그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여성이고 비외교부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이 강경화를 낙마시키고 강경화를 공격을 하면 그 프레임으로 그대로 이제 다른 장관 후보자들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화력이 그쪽 강경화 후보 쪽에게 네, 집중되는 집중돼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강경화 후보를 장관을 시켜놔야 네. 그걸 뚫어가야 그 다음 사람들한테도 그런 프레임이 통하지 않을 공격 프레임이 통하지 않을 수도 만약에 있겠네요.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인사 원칙 중 하나가 크게 그러니까 상처를 훼손이 되죠. 입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주에 그 의원 출신 후보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정치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됐던 데에다가 네. 또 어쨌든 이게 당이 달라도 같이 정치를 같은, 네. 국회의원이면은 동업자들. 예, 네. 그 이 도를 지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의원 불패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청문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강경화 후보자 플러스 네, 그 오늘 뒤에. 발표된 후보자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사청문회가 또 앞으로도 아사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하도 강경화 내정자만 공격을 거의 정말 불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여론 중에 일부가 강경화 후보에 대한 약간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성이 유리선장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 30대 좀 젊으신 남자분들 일부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남녀 평등이다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약간 반작용 같은 그런 거. 뭘 꼭 여자라고 시켜준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듣고 계신 분 중에 아니면 주변에 누가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젠더 문제는 조심해야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 남자분들이 젠더 문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일단 피하시잖아요. 여성분이니까 총대 메고 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여자들도 사실 좀 피해요. 예. 왜냐하면 괜히 그 얘기 했다가 뭐 꼴페미니 뭐니 꼭 마치 노빠라고 구박받던 것처럼 페미니스트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구박받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자들도 그 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젠더 여기서는 문제 하셔도 됩니다. 예, 얘기가 아니라 그 20, 30대 남자분들 얘기가 맞아요. 지금 20, 30대 남자분들은 당연히 남녀 평등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여성을 뭐 폄하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관을 뭐 30% 이상 여성을 앉히겠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여자라고 꼭 그렇게 숫자 맞춰주는 게 어딨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장관을 하실 사람들은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의 일자리를 여자들이 뺏겠다는 게 아니고 50대, 60대인 분들의 그 내부에서는 아직도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숫자를 맞추겠다는 거지 20, 30대 남성들의 일자리를 여자들이 뺏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 강경화 장관이 여자라고 꼭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는 50대에서는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50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강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갑자기 젠더 얘기 잠깐 해서 죄송한데 네, 그 야당이 그래서 지금 그 힘겨루기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청문회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한 혹은 뭐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득권 주류가 아닌 인선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깨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이 달성하겠습니까? 떨어질 분이 계실까요 혹시? 우리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다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 양보라는 게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원칙 앞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뭐 정확한 문구는 생각 나지 않는데 타협이 원칙이지만 예,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 예, 맞아요. 예. 어우, 똑똑하시다. 네. 일단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겟이 강경화 후보한테 네. 지금 가 있는데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전부 지지 성명을 했어. 그 처음이야. 아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장관들이 지지 성명을 내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 장관들이 전부 남자들이에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를 지지했던 공로명 전 장관, 네. 그다음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괴롭혔던 송민순 전 장관, 네. 뭐 이 사람들도 거기 지지 성명서에 서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죠. 네. 아니 10분이. 이런 후보가 어디 있어? 이런 후보를 왜 떨어뜨려? 그러니까요. 왜 인위적으로 꼭 떨어뜨리려고 하냐고. 그래서 실패해요. 야당은 지금 굉장히 옛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 그 의석수 가지고 지금 장난을 자기네끼리 치는데 힘싸움한다. 예. 지금 언론이 그렇게 그 기사를 쓰고 그 정치인들 그 특히 야당 그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베껴 써주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끔찍도 안 해. 꼼짝도 안 하죠. 82% 최근 그러니까. 네. 1% 떨어졌잖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오차 범위 어. 그거죠. 그러니까 여론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전혀 요동을 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여론한테 지금 시민들한테 주권자들한테 덤비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옛날식으로 국회 의석수 가지고 정치를 하면요 진짜 망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있어요. 이 양반들아. 어? 거기서 작살나면 그 뒤에 2020년 총선은 무사할 것 같아? 정치 똑바로 해야 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협조를 잘하느냐가 인기를 지지율이죠. 올리는 네, 지지율을 맞습니다. 올리는 비결이에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가 그냥 포기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자기 포지션 잘 잡아야 돼. 거기서 엄하게 캐스팅 보트 지고 좀 약팔려고 그렇게 잔재주 부리다가는 폭망해. 이게 그 전직 외교부 장관 10분 네. 10분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한 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럼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옛날 뭐 예비역들 뭐 수십 명 뭐 이런 네. 거 성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외교부 장관이 한 수십 명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이명박 정부까지 네. 역임을 하신 분들 중에 10분이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총 13분입니다. 3분 빠진 거예요? 3분 빼고 13분 중에 10분이 지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없어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하셨던 분들은 뭐 참 자숙을 하셔야 되니까 자숙해야죠. 예. 어디다가 지지를 이러면서. 하시더라도 네, 마음속 차이나게. 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네. 낫기 때문에 근데 이 13명 외교부 장관 중에 10명이 지지를 했다는 건 이건 장관 인사 그 청문회 국면에 있어서는 그냥 게임 오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제대로 이 이슈의 크기만큼 다뤄주질 다뤄주지도 않고 않아요. 있고 네. 그리고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뭐 또 요 프레임이 있던데 한국일보에서 조사를 해서 뭐 JTBC에서 뭐 이따만하게 그 뻥튀기한 그 여론조사 후보자들 중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많다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유선전화 유선전화. 81%. 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 한 20%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20%도 더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국일보에서밖에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언론사에서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놓고 안 지지 까고 있다. 높으니까 안 까고 깐다. 있다는 네. 지금 충분히, 의혹까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충분히 혐의를 둘만 합니다. 어. 지금 어제인가요? 저희 뭐 페이스북에도 노컷뉴스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돌리긴 했는데 예. 근데 물론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 폴 같은 네, 거가 네. 예. 그런 걸 인터넷 하는 그런 거는 거는 뭐 그냥 진짜, 재미로 하는 진짜, 거고. 예. 그거를 그 지지자들 강경화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그거를 링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 공유를. 예. 그 공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났다 지금. 강경화를 이제 후보로 만들겠다는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그거를 야당만 모른다. 이미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여론조사 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48%, 부적합은 35%. 예, 그렇게 나왔네. 야, 언론에서 거기는 저기 뭐 좀 제대로 여론조사 돌린 모양이네.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도 선방했네요. 그 정도면.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한국일보 48대 여론조사 같은 35인데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응답이 전부 다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30% 이상이 나온 결과입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은 이른바 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층이 관심한 많이 사람. 예, 예. 그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지금 RDD 무선 78, 유선 21.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고 이게 제대로 했네. 요즘 세상에 유선으로 81% 때려놓고 그게 말도 여론조사 안 되죠. 결과라고 그렇게 실어놓고 또 JTBC에서는 또 그걸 갖다 대문짝하게 키워놓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희수 후보자도 적합 54.6, 부적합 22.3. 강경화도 48.1, 35.2. 다 적합이야. 적합이죠. 김동연 뭐 이미 임명장 됐고. 받았고. 네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65.6. 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면 작살 난다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자기네 개기고 있는 거야. 정치 생명 내놓고 딜을 해야 돼요 지금. 등신들이야 등신들. 그거를 모르고. 대가리가 나빠. 아 대가리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 골치 아픈 그 야당들 중에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이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갖고 지금 소위 말하는 비호남계들이 그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쩌자고? 국민의당이 잡탕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호남 사실 뭐 호남 기반으로 그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호남계가 얹혀가지고 비례로 그렇죠. 이태규 같은 경우 이태규는 비호남계도 아니고 MB계지 MB계. 이명박계지, 이명박계지. 야. 이명박한테 개 노릇하던 애가 국민의당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간수 없는 뭐. 감옥. 아니 간수 없는 지금 감옥. 박지원, 정동영 뭐 이런 쪽은 지금 강경화 찬성이고 그렇죠. 네. 당론은 또 뭐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네. 아주 개판이야. 완전히 우리는 그쪽을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제 아사리판이 대선 때부터 대선 기간부터 슬슬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사드를 찬성을 했다는데 반대를 했다는 등 뭐 아무 갑자기 다 얘기가 다르고 안철수 하는 말 다르고 박지원 하는 말 다르고 당 대표 하는 말 다르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가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혹시라도 국민의당이 혹시 내분되지는 않을까요? 또 탈당하거나 또 이렇게 쪼개지거나.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서로 그냥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그냥 각자 플레이하는 것 같아. 그냥 서로 아이씨 너 네 할 말 하고 나는 내 할 말 하고 그런 그게 뭐예요? 아사리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당론이 뭔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그냥 개인 각자 플레이 하고 떠드는 있는 거야. 거고. 알 수 없는 감옥이 딱 맞는 애. 예, 아. 이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은 뭐 현실화되긴 힘들지만 지방선거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네.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호남에서 7% 막 8%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태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걔는 진짜 부담이 없는 애거든. 예, 뭐 그냥 개쌍마 왜 해도 되는 애인데 왜 그런 이태규 같은 이명박 졸개 출신한테 왜 비례대표 그 국민의당이 거기 휘둘릴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이태규가 강경화 어떻게든 지금 떨어뜨리려고 거의 뭐 강경화 전담 마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JTBC 뉴스룸에서 네. 손석희가 이태규 불러다가 단독 인터뷰도 하고. 따주고. 아니 미친 단독 인터뷰 했으면 강경화 후보자도 그 분량만큼 불러서 해명 반론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손석희도 진짜 하여튼 자 우리 매번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네요. 하여튼 선거가 다가오면 네. 상당히 볼만한 뭐 그런 그림이 나오죠. 상황이 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처럼 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폭망이야 폭망. 작살나죠 진짜. 지금 저 호남 지지율 5% 아니에요? 5%? 거기다가 총선이랑은 또 조금 다른 게 지선은
어쨌든 단체 당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까 당을 보고 뽑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잘해도 단체장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오기가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하고 있습니다. 뭐 고마운 일이야. 예.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줄 저는 예정인 걸로. 다들 이제 의견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당이 조금 커서 자한당을 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헛발질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뭐 82%, 84%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한 5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83%인데 민주당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중에 3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정 운영 지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에서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잘 끌어와야 되는데 자한당이랑 똑같이 지금 발목 잡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그 국정 운영 뭐 잘하고 있다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17%의 자바국당 세 당이 그죠? 몰려가지고 17% 가지고 세 당이 서로 뜯어 먹으려고 뭐 그러니까 바보들이에요. 삽질하고 앉았는데 왜 그래? 예, 뭐 그것에 대한 뭐 결과는 뭐 나타날 겁니다. 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그나마 지금 국민의당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나마 여론을 조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귀를 막은 것 같더라고요, 지도부 쪽은. 그냥 뭐 떠들지 말아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또 SNS에서 서로 자기네끼리 또 공방해요. 뭐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박지원이 뭔데 마음대로 SNS에다가 뭐 그런 글을 올리냐. 그때 박지원이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니 아직 당론이 정해지기 전이니까 전에 내 마음대로 당론을 정해지면 내가 따르겠지만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의견도 하나 못 올리냐 막 이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아주 그냥 아사리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프랑스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프랑스를 우리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저기 정의당까지. 네. 지금 프랑스가 전개가 완전 재편되고 있거든. 사회당이 완전 몰락해 버렸어. 이번에 지금 그동안 사회당이 그 소위 좌파 진영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 총선 때 지금 망했단 말이야. 그 마크롱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었는데 그 신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죠. 노선이 좀 비슷해요. 네. 여기가 지금 예상 결선 투표 뭐 이렇게 그 선거 예상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의석수의 한 74%를 지금 획득하는 걸로. 74%.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상태로 쭉 가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정신 안 차리고 이따위로 정치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국민들 마음이 어디 안 간다니까. 정치 잘해야 돼. 지금은 협치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야당 요구가 말이 되는 거면 되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걸 양보를 하는 거는 협치가 아니라 거래예요. 네. 정치적 야합이고 거래고. 그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원치 않죠, 그거를. 야합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협치는 청와대도 해야 되지만 야당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왜 맞습니다. 자기들은 협치할 생각을 안 하냐고. 대통령한테만 협치하래, 자기들 그래서 안 하면서. 지금은 인기 높은 대통령한테 협치를 잘하는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카운터 파트너로 그래. 니들이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와 여당하고 협치를 잘하네. 니들이 그럼 카운터 파트너로 커라 하고 밀어줄 수 있는 건데 협치를 안 하니까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하지. 그렇죠. 한마디로 이 정부와 그리고 이제 여당은 국민들의 지지율과 여론을 보고 정치를 하는데 예. 조중동만 보고 기존 언론만 보고 정치를 하면서 이제 계속 폭망해 가고 있는 상황. 네. 예.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 기존 언론에 나온 예. 그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들의 그 헛소리, 그 수많은 오피니언, 칼럼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 사설 이거 보고 정치를 하면 망한다니까. 그 신문 스크랩부터 빨리 집어치워야 돼. 정치 제대로 하려면. 신문 스크랩 2회에 걸쳐서 나왔어요. 신문 스크랩. 네. 하여튼 언제까지 국민의당이 이 뻘짓을 계속하고 정신 못 차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침 또 내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로 가시죠? 1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에 가시니까. 네. 예. 어떤 우리 내용을 업로드된 다음 날이네. 그죠? 요전 업로드 되게 전날이죠. 되기 전날. 네. 요 편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어떤 내용이 담기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서 한 대씩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협조 요청이겠죠? 예. 네. 협조 요청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임명한 이 장관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담길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논거가 담길 것이고, 그리고 일부 뭐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인사 5원칙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 어쨌든 그게 이제 쟁점이 됐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핵심은 결국은 대국민 메시지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는 건요, 국민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론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그랬잖아. 대선 선거 기간 동안 계속 국민을 믿고 가겠다는 거거든. 국민이 하나도 그러니까 따라가겠다. 국회 네. 의석수를 가지고 막 서로 주고받는 이 정치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메시지가 담길 것 같아요. 네. 예. 그 12일 국회 시정연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자바국당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자바국장 잘 들으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재임 시절에 국회 시정연설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한나라당. 바른정당 애들 다 포함되는 거죠. 네. 대통령으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태도. 어떤 태도를 대통령 입장하시는데 일어나지도 않았어. 자리에서 이개 새들이 새들 진짜 음. 일어나지도 않고 네.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계속 그냥 그냥 앉아 들어오든 있었어요. 말든. 참. 얘기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겐세이 놓는 놈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거 말을 해요? 말을 섞어요? 중간에? 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듣지 않고 뭐 그냥 지들끼리 할 말 하던가. 수다 떨고? 아니면 뭔가 이제 뭐 그 얘기 딴짓하고? 중에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괜히 막 이렇게 한 마디씩 던지고, 한마디로 이제 시정 잡배 같은 시정 연설을 하러 가셨는데 시정 잡배들처럼 대한 건데 네. 그때는 그래도 뭐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예. 지금은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연설하는데 그랬다가는 그냥 제삿날 됩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문자 세례.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세요. 본인들이 초등학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저 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그러면은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좀 떠들어도 돼. 네, 고등학생들 혼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각 잡고 잘 듣고 예의 지켜가지고 잘 서서 맞이하고 끝나면은 박수 치고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이 또 무시무시한 꼭 저승을 가봐야 지옥 맛을 아는 족속들인데 예. 저승을 가봐요. 예, 그 조경태 의원의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의 명언이었죠. 네. 예. 네. 그런 또 깨알 같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있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들이 야당이 이제 합당한 매너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역풍은 고스란히 야당한테 갈 것이다. 당연히 갈 겁니다. 지금도 이미 가고 있어요. 기념식에서 뭐 졸았네, 자켓 앞접 똑바로 잠궈라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화를 이미 좀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세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앞에 자켓 풀어제키고 자고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지금의 야당이 감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정우택 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졸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안 졸았다고. 나 안 졸았고 그러면서 있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님 연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괜히 뭐 가오 세우려고 그러다가 매 직사하게 쳐맞고 또 뭐 연설이 너무 좋았다더니 삽소리 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듣고 졸지 말고 그렇게들 하시길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똑똑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논설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민을 향해서 이제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의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공감 가는 게 말이 지금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소야대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여대 야소예요. 지지율이 2배, 뭐 야권 다 합쳐도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지금 야대를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107석은 사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될 놈들이 뻔뻔하게 앉아있는 자리지 그게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의석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전에 만들어진 의석수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여소야대라고 굳이 그 정부나 여당이 쫄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냥 밀어붙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밀어붙이시겠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장관이면? 봐요. 예. 왜냐면은 큰 하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면 좋겠지만 네. 안 된다고 해서 장관 임명 못할 근거는 전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절차예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테니 한번 그 자격이나 정책 능력 한번 검증해 주세요. 이런 절차예요. 근데 아니 이것들이 정책에 대해서는 도대체 질문을 안 해. 아니,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거 맞다 진짜. 질문도 뭘 알고 똑똑해야 이게 뭘 아니, 물어볼지 그게 나오는 거지. 얼마나 청문회를 미리 준비를 안 해오면 누구죠? 이상돈 의원이 예. 막 물어봤잖아요. 민주당에서 김희수 헌법재판관 그 내정자한테 민주당에서 너 추천한 사람이잖아. 너 민주당에서 추천한 민주당 인사잖아. 이제 뭐 이렇게 마치 예. 무슨 어용 헌재소장이 될 위험이 있다. 막 화를 내면서 꼭 그런 건 아니다. 내 법관 인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라. 그래서 약간 발끈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어쨌든 맞는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 누가 전화해줬냐. 그랬더니 박지원이 전화해줬다고. 박지원이 전화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돈 의원이 국민의당이거든요. 갑자기 함구 조용해지고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그 인사에 대해서 공부도 미리 안 해오고 오죽하면 헌재소장 그 청문회에서는 거기에 그 참고인으로 나온 헌법 학자들이 의원들이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헌법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막 기사에 그런 게 떴어요. 대학 뭐 강의실로 뒤바뀌어 뭐 이런 기사가 뜨고 유치해갖고 오빠 줄 정도의 수준이라 심란합니다. 심란해. 저희 정치 신세계가 네. 정부로부터 땡전 한 푼 안 받는 방송이라서 네. 이런 말 해도 되는 거겠지만 네. 사실 그 4.19 혁명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는 총선을 다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자유당이 거의 그냥 멸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 탄핵되고 그거 파면돼가지고 네. 총선도 다시 치렀다? 자유한국당 몇 석이나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폭파했죠 거의. 저기 TK 쪽에 좀 건지고 지금 왜 꾸준히 박근혜 TK 자민련 됐겠지. 탄핵 반대하던 예. 그 17% 정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꾸준히 있는 그러니까. 한 15%? 그 예. 정도가 이제 아마 남았겠죠. 그래봤자 네. 한 40석 정도인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플러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의석수 자체가 적폐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 그 선거 치러가지고 맞아요. 그렇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던 상태에서 그렇죠. 선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예, 국민들이. 사기당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법 체계상 지금 당장 정당 해산이나 네. 의회 해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만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없애야 할 적폐가 맞다고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적폐 대상이면 살아남으려면 잘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들은 그 의석수 가지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거 과반 장사하나 아니니까 네. 그 의석수 가지고 지금 깽값 좀 받아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얄팍한 정치 네. 글쎄 얼마나 더 즐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요. 좀 마음 같아서는 어. 우리 그 내년에 지선에서 혹시 개헌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때 그 국회 해산을 걸고 싶어요 좀. 총선 다시 하는 쪽으로 네, 네, 해산하고 다시 하는 쪽으로. 아예 선거제도 싸그리 다 바꾸고 네, 네. 그때 예. 우리 선거 해가지고 뭐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맞춰서 맞추면 뭐 되죠. 해도 되고 네.
뭐 대통령 임기가 2022년에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딱 내년에 맞아요. 다시 총선하면 돼. 아니 맨날 좋아요. 허구한 날 뭐 네. 대통령 임기를 줄여가지고 국회의원 임기랑 맞추자고 그러는데 왜? 왜 꼭 그러라는 법이 국회의원이 어딨어? 줄여야죠. 국회의원 임기 줄여가지고 그럼. 대통령이랑 맞춰야지.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저 대통령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제도 없고 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잘못 뽑은 것 같아. 이거 리콜할게. 리콜할 수 있게. 그것도 만들어야 어? 되고. 소환제 같은 거 네.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저는 것도 하고. 그 주민 소환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잠깐 생각난 건데 비례대표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비례대표 수 자체가. 예. 그것도 저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당 투표를 하면 지지하는 정당 투표하면 그것대로 의석수를 나눠 갖는 건데 네.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그 당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변화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조정하는 저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 뽑힌 의원들만 헛발질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정당에 대한 그 좀 심판이 더 좀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참 우리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헛발질을 너무 잘해줘서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좀 잡아치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궁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이가 강경화 장관 후보 임명하면 네. 김희수 떨어뜨리겠다. 헌재소장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을 지금 자꾸 미끼로 이용을 해서 협박질을 하는데 깡패야. 호남에서 진짜 흔적도 없이 네. 사라질 수 있어. 김동철도 지역구가 광주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 나왔잖아 기사 제목으로 강경화 그 반대에 뿔난 그 광주 시민들 호남에서 흔적도 없이 국민의당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막 이런. 진짜 그게 네.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약간 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거 그거 지금 믿고 그러는 거거든. 또 뭐 그 사이에 네. 뭐 여론도 뭐 좀 바뀔 수 있고 뭐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지랄을 하는 건데 음. 두고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김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출생지가 또 전북 고창이시네. 네. 예. 네. 김제인가? 전북 고창. 고창이야? 예. 뭐 하여튼 전북 출신이시죠. 전남고등학교 나오셨고. 아. 이낙연 총리를 이어서 그 예. 중요한 자리에 또 호남 인사를 앉혀주시려고 하는데 호남당이 반대를 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아이고 멍충이 된다 진짜. 아유 참. 우리 그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우리 예. 뭐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지 선언하신 것도 얘기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저는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는 경우 처음 봤어요. 위안부 할머니들도 모여서 그 지지 선언을 하셨고 국내 여성 단체 그다음에 국제구호 단체 130개의 단체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또 지지 선언을 하고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도 정운찬 정 총리 뭐 주진영 박사 이런 분들에 비해서 각계 인사들 498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지지 선언하시고 장관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지지 선언한 경우가 있었나요? 이것도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죠. 네. 진짜 떨어뜨리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야, 왜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냐. 어. 사실 지금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무슨 협치라는 명목하에 형식적으로 뭐 한 명 떨어뜨려주고 뭐 야당한테 전리품 안겨주듯이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정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옛날 정치야, 옛날 네네. 정치고. 그래서 한 명도 지금 버릴 사람은 없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람들 정말 잘 뽑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걸 왜 떨어뜨려야 돼? 네. 그냥 다 강행하면 돼. 버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후보자에 올리지도 않았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장관이라는 게 뭐 여태까지 내가 흠없이 안 사른 사람 뽑는 컨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네네. 뭐 물론 뭐 살면서 흠결이나 약점이나 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아예 있겠지만 없을 수 없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따지고 그 총량제를 보는 거죠. 예. 이게. 그럼 네. 요거를 덮을 만한 이제 어떤 그 자질 장관의 네, 능력이나. 자질이나 네. 그런 게 있느냐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일각에서는 뭐 그게 뭐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외교부 장관 전직 네. 13명 중에서 10명이 지지. 네. 그럼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언론에서도 지지치고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 장난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언론 얘기하니까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 신문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 네. 저 뭐야 장관 임명 문제 없다 이렇게 음. 사설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역시 뭐 네. 여론에 오냐오냐 한다고 저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때로는 이렇게 사랑의 매를 네. 들고 그래야 사람이든 사랑의 언론이든 매. 예. 사람은 때리면 안 되지. 말로 때리면 몰라서. 네. 예. 그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더 지금은 더 강하게 좀 강행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좀 말 안 통하는 정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힘겨루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힘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논리로는 안 되니까 쟤네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고개 한 덩이 던져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개 한 덩이 던져주는 그 타이밍이 예. 저는 조금 더 뒤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이 그 여당이었던 마인드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는 자기네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줍지 않게 뭐 하나 그냥 딜해주고 던져주고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예 자리 다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찍어 누를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옛날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 중에 그 떡장수 할머니가 네.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처음에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떡 달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 좀 앉아 먹지. 예, 그래서 떡 줬어요. 떡을 다 줬어. 네. 그 다음에는 뭐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팔 줬어. 팔을 주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난 끝난 겁니다. 거야.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됐든 뭐 김희수 후보자가 됐든 네. 그거 내주면은 뭐 걔네들이 앞으로 뭐 협치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없죠.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스타일은 과거 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에 네. 그때 이제 리더십을 보면은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빤히 보이는데 당시에 그렇게 흔들어댔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 계신 많은 분들 네. 예 흔들어댔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 결국 대표 사퇴하고 뭐 소위 말하는 혁신 그렇게, 전당대회 예. 할 것 같다 예상했었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위원회에 재신임 묻겠다 그랬죠. 현재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중앙위에 재신임 투표 같은 것은 바로 국민 여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 여론이 1% 떨어졌다며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원칙대로 갈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네. 그럼 점점 더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우리 문구로 오소리들이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뭐 언론 얘기도 좀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좀 했고 네. 인사청문회를 좀 이 정도 하죠 뭐. 네, 네. 계속 또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거는 의원 4분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14, 15일 예정돼 있고 그 뒤에 또 이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오늘 이제 발표된 인선 5분에 대해서 또 진행이 될 텐데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를 좀 빡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이슈들이 있으면 또 그때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혹시 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잘 좀 하자. 누구한테요? 야당들 잘 좀 하자. 무능한 거 니들도 불쾌한? 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려면 잘 좀 해. 저는 뭐 잘 좀 하자. 언론이랑 방송들 네. 특히 저기 제2모 방송이랑 네. 예, 뭐 옛날에는 잘했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는 네. 언론 방송들 특히 좀 잘 좀 합시다. 네. 예, 시대가 변했으면 적응을 해야죠. 네, 그죠. 예. 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좀 하자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그건 다 제자들인 거예요. 연세가 좀 되시죠? 예, 이분이 이제 48년생이었나? 60 70, 거의 뭐 70이죠. 곧 70 되신 70이죠. 분인데 예.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 진짜 한참 또 스승이시거든. 그럼요. 개기기가 힘들 거야 이제. 그래서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네. 국방부 장관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 네. 임명했는데 이분도 해군 참모총장 출신 국방부 장관 처음이에요. 예,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그럼 육군이었나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주로 이제 육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상군사관학교 출신도 네. 임명을 하고 그 뒤에 공군 참모총장 출신 국방부 장관도 한 번 나왔었어요. 근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은 최초예요. 그래서 육군이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국방 정책의 네. 변화가 기대된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의 김은경 네. 전 청와대 비서관 이분은 혹시 저거 기억해요? 페놀 사태?
예, 예. 아, 패놀 사태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 패놀 사태 때 그때 이제 막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화 시키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야 이거 4대강 사업 MB 그렇죠. MB 너 죽었어 이 새끼.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대엽 고려대 교수님 뭐 이분은 네. 그동안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싱크탱크 네. 우리 그 운영하면서 정책 분야에서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셨던 분이라서 네. 예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를 네. 이 장관 임명을 통해서 딱 보여주고 있다. 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제가 그 방송을 좀 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우리 그 문지지자들이나 노빠들 이렇게 쭉 모이면 공통적으로 박근혜를 극딜하는 것보다 MB 얘기가 나올 때 같이 그 공통적인 그런 공감대가 팍 뛰어오르는 게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내정자께서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4대강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낱낱이 뜯어주시기를 좀 우리 이분들도 그럼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할 텐데 우리 또 그 지금 의원들 중에 내정자들도 또 있으시고 예정이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이? 지금 뭐 도종환, 김영춘, 김부겸, 김현미 이렇게 네, 네. 그 의원 출신 네 분. 예. 네. 네 분은 14일, 15일 아, 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지금 오늘 내정된 분들은 예, 이분들은 아직은 이제 향후 이제 없고. 스케줄을 또 잡아야겠죠. 예.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 언제 끝날까요? 정말 예, 인사청문회 뭐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책에 대한 질의가 안 되니까 진짜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똥을 덕지덕지 묻힌 놈 새끼들이 먼지 좀 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랄하는 거 저도 보면 지금 역겨워 가지고 말이지. 보고 있으면 웃음밖에 안 나죠. 그 지난주 청문회에서 그 쏟아져 나왔던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그 야당 청문위원들은 제가 잠깐 그 영상 볼 때마다 만취 훌리건 같은 수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좀 이슈화가 됐던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그 우리 자랑스러운 원균의 후손이신 원유철 의원. 네. 예. 네. 제가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뭐 한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시진핑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코미디가 아니고. 재밌는 연극 애들이고. 연습을 왜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지. 네. 아이고, 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 한 명을 거명을 하기보다는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님 네. 그 후보 청문회를 할 분위기가? 때 아, 뭐 주로 이제 뭐 그 이슈가 된 게 뭐 5.18 때 그 건 가지고 이제 네. 공격을 네. 하는데 네. 저는 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왜 씨발 자유한국당 니놈의 새끼들이 어? 니네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전두환의 없잖아. 후예들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거 진짜 하나도 무슨 주범 새끼들이 네. 뭐 잠깐 뭐 그 조금 연루가 됐다고 해서 네. 그 사태 주범인 놈들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갖다가 그걸로 그러니까요. 겁박을 하는 이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그러니까. 수가 있지? 거의 상상 초월이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우리 5.18 때 일종의 피해자죠. 그 버스 운전하셨던 분. 그분을 모셔다가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아니 니네들은 거의 와. 걔네들은 전두환을 갖다가 무슨 정치적 시조로 삼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저 정준길 대변인이 뭐 5.18 당시에 북한군 개입 의혹 해소하라 이딴 개소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놓고 그러니까. 시민 운전자 불러다가 앉혀놓고 진짜 정말 상상 초월이야. 진짜 상상 초월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김희수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웃기는 일들이 그거 말고 분노하는 것도 있었고 좀 웃기는 것도 많았고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또 충격받았던 건 당황했던 건 이채익 위원이 자유한국당 자기가 DJ 정신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김희수 후보한테 행동하는 양심이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언제 아니
그 사람 지역구가 TK란 말이에요. 경북 지역구인데 아마 자기 그 지역구에서 행동하는 정신, 양심, 뭐 DJ 정신 이런 거 언급은 고사하고 아마 DJ 빨갱이라고 욕하고 다녔을 걸? 그럼요. 그래놓고 지금 어디다 대고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아, 이 사람들의 그 몰염치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진짜 좀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와, 양심이라는 게 정말. 아예 없는 사람들이구나. 철판을 깔아도 너무 깐다. 난 내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내가 좀 겸연 쩍고 그러니까. 낯짝 뜨거워가지고 진짜.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인두껍에 저 면상에다 그러지 않으면은 네. 뭐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되니까 이제 그 당 소속으로 뭐 의원질도 하고 있는 거고. 진짜.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야, 자유한국당 없애버려야 그 돼요. 자체로서. 네, 맞아요. 진짜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에요. 너무나 죄가 많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고쳤을 레벨이 아니죠. 그 원효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선되고 나서 후보 단일화 후단협 네. 나왔잖아. 네. 후단협이에요. 후단협 출신이야. 그때 원래 민주당이었어. 원효철이. 민주당이었어요? 아, 그래. 그래요? 민주당이었는데 그때 탈당하고 이해창 쪽으로 갖다 붙었지. 아, 후단협 사태 때 탈당하고요. 후단협 사태가 아주 골 때려. 거기 뭐 저쪽 민주당 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저쪽 신한국당으로 뭐 여기저기 다 갔죠.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선수들도 몇 명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야 원유철이. 제일 출세한 것 같아요. 후단협 출신 중에서는. 그러게. 거기서 원내 총무도 하고 네. 원내 총무였나? 원내 대표였나? 뭐 하여튼 큰 감투도 썼잖아. 그런 그 감투를 당에서. 쓴 분이 그 수준이 연극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하시는 수준. 네, 대단하네요, 진짜. 뭐 옛날에는 뭐 민주당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예 뭐 옛날까지 안 가고. 아니 뭐 당장 국민의당 보면 알잖아요. 국민의당 보면 거기에 싹 우리 다들 2016년 모여 계시잖아요. 그때만 봐도 네. 우리 당 쪼개질 때 그때만 봐도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담했었는데 이제는 미래가 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이책 너는 DJ 정신 얘기하려면 새누리 자유한국당에 있으면 안 되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탈당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뭐라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그러니까 평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수준이 일단 다들 너무 낮았고요. 청문위원들이 뭐 또 한쪽에서는 누가 그 정우택이랑 같은 당 아니랄까봐 또 졸고 있고 막 청문회 중에 홍문종 의원이라고 아니 걔네들은 왜 그렇게 졸아? 밤에 허건 하나 날 봐. 재밌게들 네. 뭐 저 레크레이션 하고 열심히 국정을 노시느라 논하시나? 예. 피곤하시겠죠. 예, 정말 암담합니다. 이런 수준들이 지금 계속 청문회 보고서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고 지금 안 넘겨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얘네들이? 뭘 원하고? 그러니까 뭐 딜을 하겠다는 건데 자기들도 뭐 하여튼 성과를 올리자,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자. 지금 목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타깃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인질로 김희수 헌재소장을 인질로 지금 잡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국회에서 인준해야 되는 거는 장관들은 그냥 임명하면 돼요. 임명하면 되는데 헌재소장을 미끼로 우리 협박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한 명 내놔라. 한 명 내놔야 헌재소장 해준다. 뭐 이런 건데, 지금도 김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야. 네, 그렇죠.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권한 대행으로 쭉 하면 돼. 쭉 가, 쭉 그거 가. 괜찮다. 뭐 딱히 차이 나는 거 없어, 별로. 그래 쭉 가고. 아, 그리고 임기 그분 1년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임기 끝나면 다시 연임 시키면 돼. 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가지고 네. 다시 임기 연장시키면 되고 네. 나머지 장관들 뭐 다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뭐 이런 풍토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없어진 건데 우리가 뭐 옛날에 1990년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꼭 나왔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초반에 뭐 길을 잡아야 초반기 싸움? 나머지 결혼 생활이 편하다면서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뭐 엉뚱한 짓을 야 하죠. 물 가져와 뭐 이지랄하고 그러다 싸우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지만은 없지만. 근데 이 자유한국당 얘네들은 이제 수준이 90년대 이전인 거죠. 90년대 이전도 아니고 뭐 네,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드리자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이렇게 5분이 장관 내정제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떤 인사분들인지 사실 제가 좀 들어본 분도 있고 또 낯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권순우 문선위원님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거 녹음하고 이제 올리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기사가 나와 있겠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이분들을 임명하게 된 배경보다는 의미에 제가 포인트 맞춰서 말씀 좀 드릴게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소위 무상급식, 예, 그죠? 그거를 일단 이슈화를 시켰던 분이고 그렇죠. 성공시키신 분이고, 네. 예, 그런 일단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사실 그동안 이제 교육 그 예산을 갖고 좀 관치 교육이라고 할까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교육부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가 기존에 이제 거대한 권력을 갖고 휘두르던 그런 권력을 지방교육청으로, 그러니까 각 시도에 교육감이 있잖아요. 네네. 각 시도에다가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면서 교육부의 힘을 좀 쫙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번 인선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갔던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김인혜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분이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검찰 개혁에 관한 책을 같이 쓰셨던 분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 혹시 그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트윗하고 페북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엠바고라면서 카톡이 찍 날라오는 거야. 올리지 말았어야 올리셨어요? 됐는데. 공예질 실패. 좀만 참지, 좀만. 그래서 바로 내려버렸지. 네. 보니까 안경환 네. 교수님, 이분이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어요. 서울대 법대에서 이제 헌법 뭐 법철학, 네. 예, 이런 거 좀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게 앞으로 검찰 개혁이 핵심 과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 이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최초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법고시로 법조인이 되지 않은. 예, 네. 이분은 그냥 법대 교수를 하셨던 네. 분인데 최초로 비법조인, 그렇죠. 예, 비법조인 조국- 판검사 변호사 출신 아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그거는 되었다는 조국 거. 민정수석이랑 예, 같은 결이네요. 같은, 그러면. 예. 네. 이건 뭐냐면 그 법무부를 문민화시키겠다.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를 그동안 장악하고 네네네. 있었는데 법무부를 진짜 이제 검찰에서 완전히 떼내고 문민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더군다나 이제 검찰 개혁이 중요 과제인데, 야, 검사들이 앞으로 못 깨기겠다는. 응? 왜요? 왜냐면은 다 제자들이야. 서울대 법대. 다 제자. 웬만한 그 당의 대선 후보 홍준표만 봐도 뭐 예. 한 4, 50년대 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반에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니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우리 말 안 들으면 뭐 임기 내내 괴롭힐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 봐도 그 법무부의 안경환 교수, 그리고 국방부의 그 해군 참모총장 네. 출신. 이거 보면은 송영무. 이 코드가 딱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코드가 절대로 그 부처의 기득권과 연결될 일이 거의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 코드에 일치하는 그렇죠. 그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여성이고 비외교부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이 강경화를 낙마시키고 강경화를 공격을 하면 그 프레임으로 그대로 이제 다른 장관 후보자들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화력이 그쪽 강경화 후보 쪽에게 네, 집중되는 집중돼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강경화 후보를 장관을 시켜놔야 네. 그걸 뚫어가야 그 다음 사람들한테도 그런 프레임이 통하지 않을, 공격 프레임이 통하지 않을 수도 만약에 있겠네요.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인사 원칙 중 하나가 크게 그러니까 상처를 훼손이 되죠. 입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주에 그 의원 출신 후보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정치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됐던 데에다가 네. 또 어쨌든 이게 당이 달라도 같이 정치를 같은, 네. 국회의원이면은 동업자들. 예, 네. 그 이 도를 지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의원 불패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청문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강경화 후보자 플러스 네, 오늘 발표된 후보자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사청문회가 또 앞으로도 아사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하도 강경화 내정자만 공격을 거의 정말 불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여론 중에 일부가 강경화 후보에 대한 약간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성이 유리선장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 30대 좀 젊으신 남자분들의 일부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남녀 평등이다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약간 반작용 같은. 예, 그런 거. 뭘 꼭 여자라고 시켜준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듣고 계신 분 중에 아니면 주변에 누가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젠더 문제는 조심해야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네. 남자분들이 젠더 문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일단 피하시잖아요. 여성분이니까 총대 메고 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여자들도 사실 좀 피해요. 예. 왜냐하면 괜히 그 얘기 했다가 뭐 꼴페미니 뭐니 꼭 마치 노빠라고 구박받던 것처럼 페미니스트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구박받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자들도 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젠더 여기서 문제 하셔도 됩니다. 얘기가 아니라 그 20, 30대 남자분들 얘기가 맞아요. 지금 20, 30대 남자분들은 당연히 남녀 평등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여성을 폄하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관을 30% 이상 여성을 앉히겠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여자라고 꼭 그렇게 숫자 맞춰주는 게 어디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장관을 하실 사람들은 50대 이상이